일본어 단어를 읽는 방법은 100% 음독을 하는 한자어와 훈독,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다루는 나머지 세 가지를 합하여 모두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어에 올인한다면 10년이 지나서 터득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기에 일본어 읽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알면 너무나 쉬운 일본어 읽는 방법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30분만 투자해보세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어 클리닉 외에는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쉬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훈독편을 학습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난해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어 한자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분은 일본 한자 학습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동영상을 시청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본어는 문장을 한자로 표기하며 초급 과정에서 한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는다고 배운 탓에 아주 어려워들 합니다. 하지만 훈독편에서 설명한 일본어의 특성을 안다면 일본어는 결코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은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아주 쉽다고 말하지만 우리말은 받침과 띄어쓰기 그리고 수많은 의문 현상으로 인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어는 한자로 표기하지만 어려운 한자는 모두 사용하기 쉽게 다 고쳤고 일본어의 의문 현상이 우리말에 비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 일본어를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이러한 착각을 가지는 것은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자로 표기된 일본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는 분은 막연한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2년, 3년을 더 공부해도 그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앞서 훈독편에서 일본어의 단어 읽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얻은 분은 여기서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우리말은 한글로 표기하기 때문에 코피와 비음이 우리말의 복합어인지 한자어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코피는 우리말의 복합어, 비음은 한자어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식하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지만 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지식이 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우리말을 어렵지 않게 구사하는 이유는 10년, 20년의 오랜 시간을 통해 학습이 된 단어가 많기 때문인데 이는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기본 단어와 표현에 국한됩니다. 일본어는 한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일본어의 복합어인지 한자어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코피는 하나지, 비음은 비엔 하고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것은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일본어를 어렵지 않게 구사하는 이유는 10년, 20년의 오랜 시간을 통해 학습이 된 단어가 많기 때문이며 이 또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기본 단어와 표현에 국한됩니다. 여기서 예로 든 코피, 비음이 바로 그런 기본적인 단어이며 일본어 하나지, 비엔 또한 일본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님이 만약 이 한자를 보고 하나지하고 일본어로 읽지 못하더라도 비열이라고 읽고 한자가 코피에 피혈인 것을 보니 코피라는 뜻인가 보네.
하고 생각한다면 이 동영상은 그런님의 일본어에 날개를 달아드릴 것입니다. 비염은 어린아이라면 뜻을 몰라서 비염이 뭐예요? 하고 묻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로 가면서 코의 염증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일본어 또한 비염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생은 비염을 보고도 비엔하고 읽지 못할 것입니다. 코, 비의 훈과 음은 초등학교에서 배우지만 불꽃염의 훈과 음은 중학교 때 배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염을 알아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일본의 어린이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비염을 읽고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님이 일본어 단어를 읽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단어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단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한자어와 복합어, 그리고 우리말의 이두와 같은 개념인 아떼지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단어의 60%, 그리고 복합어의 훈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가 되며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어 아주 쉽습니다. 일본어를 잘 모른다면 전체 단어의 80%를 차지하는 한자어와 복합어의 훈독도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100% 음독을 하는 한자어는 우리말 한자에 비해 아주 단순한 발음을 가지고 있고 음운 법칙도 너무나 단순하여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복합어의 훈독 또한 이미 훈독편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어의 훈독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는 복합어 중 훈독을 제외한 나머지 발음과 아테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일본어 클리닉 외에는 앞으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즉, 앞서 훈독편에서 설명한 내용을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우리말 코피가 나다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피가 나다와 같이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코피와 같은 복합어는 이미 한 단어이므로 코피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코피처럼 붙였습니다. 일본어 하나지가 대루는 일본어의 특성상 우리말처럼 띄어쓰기를 해도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 전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자 표기를 하여 나타냅니다. 일본인은 학습을 통해 하나지가 대루를 하나지가 대루라고 표기하였음을 알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鼻血が出る 그러나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鼻血が出る 라는 말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읽을지 몰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표현을 접한 후 일일이 사전을 확인해가며 뜻을 알아야 알 수 있다면 짧은 시간에 일본어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하기 위한 약속이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규칙인 문법만 제대로 알면 아주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어의 관점에서 정리된 문법은 우리 한국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물기를 빼다는 우리말에서 물기를 빼다 하고 띄어쓰기를 합니다. 같은 뜻의 일본어 미즈케오 키루는 미즈케오 키루하고 한자로 표기합니다. 한자 표기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명사의 경우는 극히 일부 한자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한자로 표기하며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는 활용을 하지 않는 어간을 한자로 표기하며 활용을 하는 어미를 히라가나로 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말 물기에 대해
이 단어가 한자어인지 복합어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듯이 일본인도 미즈케에 대해 한자어일까 복합어일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미즈케를 미즈케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기에 미즈케를 읽을 때 그냥 미즈케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즈케가 일본어 표기에서 미즈케로 된 사실을 모르니까 미즈케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떻게 읽는지, 음으로 읽어야 할지 훈으로 읽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 접하는 단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익기라고 생각하고 사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이 발음이 미즈케이며 물기의 뜻을 가진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학습을 통해 다음부터는 미즈케하고 정확히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어 단어를 하나하나 학습해 나간다면 몇 년 안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어에 한해서 말하면 우리 한국인은 다른 외국인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샤잉을 통해 배우지도 않은 사원, 회원, 사회를 저절로 알게 되며 도우부찌행을 접했다면 배우지도 않은 동물은 저절로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이라면 주우를 배웠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스스로 동물이 애니멀임을 쉽게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배우고 일보를 배운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50보 100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50歩100歩 우리에겐 아주 쉽게 생각되지만 50보 100보의 유래를 모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이 갖는 강점을 활용하여 일본어를 공부할 때 몇 년 안에 일본인 못지않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말 물기는 한글과 한자가 결합된 복합어인데 일본어 미즈케 또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훈과 음이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앞에서 복합어의 훈독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한자로 이루어진 이음절 단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어 단어는 위와 같은 5가지 읽는 법이 존재합니다. 앞뒤 100% 음으로 읽는 한자어는 전체 단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말에 비해 음이 아주 적고 단순하며 음운 현상도 간단하여 정말 쉽습니다. 복합어 중 훈독은 전체 단어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개념만 잡히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상당수는 우리말과 일치하므로 우리 한국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사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침조, 얼굴 안입니다. 그런데 아사가오를 보고도 아침조, 얼굴 안과 같은 기초적인 한자를 모른다면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장점을 일본어에 하나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은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학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조안이라고 발음해봐서 전혀와 닿지 않는다면 한자어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한자어와 일본어 한자어가 일치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훈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훈인 아사가오를 알면 사전에서 찾아서 뜻인 나팔꽃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어에서 뒤에 오는 단어는 대부분 연탁이 되는 사실을 몰라서 아사카오라고 생각해도
사전에서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아사가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서 설명한 미즈께로 돌아간다면 기운기는 일본어에서 훈을 갖지 않는 한자입니다. 훈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뜻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기운기나 학교 교와 같은 한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운이나 학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물기처럼 일본어 미즈께는 훈과 음으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훈과 음으로 이루어진 이런 단어는 전체 단어의 1%도 되지 않아서 나올 때마다 정리한다면 거의 접하지 못하거나 저와 같이 십수년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개념을 이해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일본어 클리닉 사이트에서 전체 단어를 학습한다면 일본어 공부의 날개를 달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말에도 훈과 음으로 구성된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일본어 단어 수만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꽃병, 글자, 눈병, 달력, 말문, 물통, 발판, 밥상, 옷장, 울상, 젖병, 쪽지, 치수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우리말에는 이에 대한 용어도 없을 뿐더러 일본어처럼 복합어인지 한자어인지 알아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어가 한자의 음과 음으로 이루어졌든 훈과 훈으로 이루어졌든 훈과 혹은 그 반대인 음과 훈으로 이루어졌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일본어 한자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단어를 찾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말 꽃병의 일본어인 카빙처럼 우리말과 상관없이 일본어에서 한자어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치수의 순보호처럼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어는 둘 다 한자어네요. 일본어에서 훈과 음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면 株式、サムケ、手帳、場所、身分、見本、夕食。 등 우리말은 한자어로 사용되어 의미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며 切符、泥棒、長年、荷物、値段、野菊。蜂蜜、豚肉、家賃。 위와 같이 한자어가 아니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어들을 이미 접해서 알고 있음에도 일본어에서 말하는 유토오요미란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유토오는 차나 메밀국수 등에서 뜨거운 물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사용하는 아래와 같은 용기를 말하는데 이 단어가 훈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와 같은 단어의 대표격으로 유토오요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보겠습니다. 반값에 사다는 우리말에서 반값에 사다하고 띄어쓰기를 합니다. 같은 뜻의 일본어 한네데 카오는 한네데 카오하고 한자로 표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말 반값에 대해 이 단어가 한자어인지 복합어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듯이 일본인도 한네에 대해 한자어일까 복합어일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네를 한네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기에 글로 표기된 한네를 읽을 때 그냥 한네라고 읽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수도 없이 반복하여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책에 적힌 단어를 음으로 읽어야 할지 훈으로 읽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일본인들도 평소에 접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면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틀린 발음으로 읽기도 합니다.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말에서는 결코, 별로, 속히, 전혀, 주로 등 부사에서도 일부 보이며 가짜, 공짜, 금리, 목발, 색깔, 식칼, 장터, 정말, 중턱, 진짜, 총알 등 명사에서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훈과 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보다 양국 모두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단어가 확인됩니다. 일본어에서 음과 훈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면 駅前、円高、円安、旧型、現場、残高、試合。新型、先手、中型、役割、曜日、落書き。 등 우리말은 한자어로 사용되어 의미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며 缶詰、軍手、仕事、地引き、台所、番組、本物。本屋、毎朝、ミツバチ、両替、両手。 위와 같이 한자어가 아니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말의 금리처럼 일본어 또한 킴바가 됩니다.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각국의 음운 법칙에 따라 뒷말의 발음이 달라지는데 복잡한 음운 현상을 가진 우리말과 달리 일본어는 청음이 타금으로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며 또 발음할 때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기본 단어를 이미 접해서 알고 있음에도 일본어에서 말하는 주우바꼬요미란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우바꼬는 여러 층으로 음식을 담는 아래와 같은 용기를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찬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음과 훈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와 같은 단어의 대표격으로 주우바코요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의 단어들을 이미 접하여 알고 있고 또 정확히 사용하고 있다면 유토오요미니 주우바코요미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어를 알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둔다면 앞으로의 일본어 학습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토오요미나 주우바코요미로 이루어진 이런 단어들은 전체 단어의 1-2% 정도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만나게 될 확률은 아주 낮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싶다면 무료로 제공하는 일본어 클리닉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합어에 대해선 우선 이 정도에서 멈추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일본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 일본어에는 우리말의 향찰이나 이두에 해당하는 아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린 만큼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토끼에와 메가네는 초급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만약 초급 과정에서 접하지 않았다면 10년을 공부했다고 해도 읽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한자로 표기되는 일본어의 대부분의 단어가 규칙적인 음과 훈을 갖고 있기에 처음 접하는 단어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계와 안경의 발음인 토끼에와 메가네는 음과 훈으로 조합해도 시계를 토끼에 안경을 메가네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時計、時計、メガネ、メガネ、 훈독편에서 나가는 곳의 일본어 대구지를 한자로 표기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한자로 표기하였고 일본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출구라는 한자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원래의 일본어 토끼에와 메가네도 한자로 표기해야 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오래전부터 한자를 빌려 표기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순수한 일본어인 토끼의 메가네도 히라가나로 표기하기 힘든 일본어의 특성 때문에 한자로 표기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계와 안경이란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일본어의 한자 표기는 상용 한자가 정해지기 이전부터 해왔고 상용 한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상용 한자로 지정된 것만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상용 한자의 한자 표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신문 등에서 지키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상용 한자라도 자신이 모르면 히라가나로 표기하며 상용 한자가 아닌 어려운 한자라도 자신이 알면 한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일본에서 이 한자로도 표기하는데 이 한자가 커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근처에 커피숍이 있는데도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한자이므로 일본인 중에 이 한자를 커피라고 못 읽는 어른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계와 안경과 같은 단어는 따로 공부해 두지 않으면 일본인이라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국어사전 뒤에 항상 표기되어 있고 시계, 안경, 커피와 같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는 누구나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일상어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あずき、田舎、お母さん、お父さん、おじ、大人、おば、風、昨日、今日、果物、今朝、景色、今年、芝生、上手、相撲、旅、1日、梅雨、手伝う、兄さん、姉さん、 20歳、 20日、1人、2人、2日、下手、部屋、真っ赤だ。真っ青だ。土産、息子、浴衣。 대부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위의 단어들은 중급 정도의 학습 과정에서 거의 등장하므로 막연히 외웠겠지만 모두 토끼와 메가네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 알아두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어들은 아테지 외에도 읽기 어려운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アマ、硫黄、いぶき、海原、乳母、浮気、笑顔、乙女、おみき、母屋、温度、神楽、貸し、合戦、かや、為替、河原、苦労と、境内、怪我、夏至、化身、仮病、現地、孔子、黒白、心地、ご利益、
献立、建立、財布、雑魚、桟敷、早速、再来年、三大、シーカ、疾病、市内、芝生、清水、三味線、砂利、酒醸、数珠、成就、精進、小児、静脈、白髪、素人、師走、神道、水筒、聖母、摂政、太刀、手綱、七夕、断食、弟子、度胸、友達、バカ、吹雪、迷子、木綿、最寄り、八百長、八百屋、疫病神、やけど、遺言、遊説、行方、和コード、 일상어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와 같은 불규칙한 음을 가진 단어들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적은 단어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습자들은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게 됩니다. 이외의 단어를 더 알고 싶다면 일본어 무료 학습 사이트인 일본어 클리닉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동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일본어 단어에 읽는 방법을 모두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5년, 10년을 공부해도 일본어 단어를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데 두세 개의 동영상의 설명으로 모두 알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어 단어는 5가지 읽는 방법에 모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설명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그 발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삼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는 좀 더 복잡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숙지하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삼음절 단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お疲れ様でした。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